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자고 일어나면 닦아도 1시간 있다가 나면 또 닦고 1시간 있어 또 닦고. 그러고는 하루에 2번밖에 안 닦는다 그러셔요. 불편한 신체와 29만 원밖에 없는 강진환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골프채를 들고 필드에 나선 열정, 골프에 대한 애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재판에 출석하라는 명령에는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어서 못 나간다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최근까지 점수까지 계산해가며 멀쩡히 골프를 즐겨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골프 쳤다, 운동하는 것과 치매는 별개가 아니냐. 이게 전시 측의 입장입니다. 자, 교수님. 골프장에서 전두환 씨를 봤다는 목격담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골프를 치면서 재판정에는 못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뭔가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두 분은 다 선택한 것 같아요. 이 양반은. 네. 그러니까 이제 골프도 치시고 못 나온 부분인 거죠. 근데 골프를 그냥 치신 거 그냥 산책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니고 그러니까 캐디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캐디가 틀린 것을 수정해 주면서까지도 사실은 타수라는 게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수정해 주면서까지도 했다는 거 보니까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알츠하이머라는 건 인지 장애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걸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보면 사실 장애가 아닌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건 명확히 본인이 해명을 해야 되는 거죠. 진행도 상당히 빨랐다 그러고요. 골프라는 게 조금 뭐라 그러죠? 버벅거린다 그래야 되나요? 조금 진행이 늦어지면 뒤에 계속 밀리게 되는 그런 스포츠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쳤던 사람들, 뒤에 쳤던 사람들이 진행에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전두환 씨 골프가 아주 자연스러웠다는 거잖아요. 지금 전시 측에서는 처음에 저는 이런 이 보도가 났을 때 그런 적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알츠하이머인데 무슨 골프냐, 잘못 본 거다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골프 친 건 사실이다 이렇게 시원하게 인정했습니다. 예, 정말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니까 보통 우리 알츠하이머라고 하면 단순히 정신적으로 치매만이 있는 게 아니라 신체가 굉장히 쇠약해지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전시 측에 따르면 이 병을 걸린 게 2013년부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5년이 넘어섰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프를 친다? 아시겠지만 이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는 건 단순히 연습하는 게 아니라 한 100타 내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거리를 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잠깐 전에 일도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법정에 가야 된다고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사람이 바깥에 멀리 골프장까지 가서 그 9홀을 100타 내외를 치어가면서 게다가 자기가 얼마만큼 졌는지 점수까지 계산해가면서 했다는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골프장도 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아는 알츠하이머와 그쪽에서 얘기하는 알츠하이머가 다른 병인 거죠, 이거는. 자, 2013년부터 이제 알츠하이머가 걸렸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굉장히 천천히 병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직까지 초기 증상일 수는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런데 알츠하이머병의 증상이라는 게 사실 좀 단계별로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가장 초기에는 약간씩 우리가 건망증 비슷한 형태로 기억력이 감퇴되는 게 처음에 먼저고 그다음에 진압력 장애라고 해서 방향감이라든가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지 장애, 그리고 언어 장애까지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것처럼 상당히 몸을 많이 떠시는 어르신들 많이 보는 것처럼 그 다음에는 이제 와병 형태, 누워 계시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는 이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의사의 진단서 혹은 의사의 소견서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주장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의사 어떤 분의 이런 정도에 대한 것은 공개를 하셔야지. 물론 의료 기록을 그런 게 해내는 게 얘기하나 그래야지 그 말씀이 맞는 거죠. 지금 그게 공개가 안 된 상태죠.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할 거면 이렇게 의혹을 계속 나오고 있으면 본인 입장에서도 좀 시원하게 그렇죠. 예. 진단서 하나 제출하면 그만일 텐데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초기 만약에 알츠하이머면 골프는 칠 수 있다라고 했으면 골프를 칠 수 있으면 그 정도의 초기 알츠하이머면 재판에도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주장들이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말이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나이가 88세입니다. 네, 거의 상당히 90 네. 가까운 나이.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알츠하이머를 떠나서도 골프장에 간다는 걸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네. 평균 이상의 건강을 가졌다라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시작된 재판을 1년 가까이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어떤 얘기로도 뭐 변명이 될 수 없고 결국 법원에서 강제 구인하게 또 집행유예까지 발행을 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또 3월 달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는 경찰에 이 집행을 위임을 해서 네. 공권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다라고 저는 보기입니다. 스스로. 자, 강제 구인, 그러니까 지금까지 2번 재판에 출석을 안 했고, 이제 결국 이제 재판부가 강제 구인을 하겠다, 3월 11일이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는데, 강제 구인이라는 게 사실 뭐 안 오겠다 그랬을 경우에 경찰을 보내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경찰을 보내서 체포를 하는 겁니다. 체포를 하는 해서 겁니까? 구속이나 마찬가지예요. 구속은 이제 감금을 시킨다는 거고, 이거는 이제 강제로 일정 장소로 인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하겠다고 했고, 그래서인지 아마도 이제 본인도 변호인을 통해서 나오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했고, 저는 그래요. 그렇게 출석을 해서 뭐 본인이 그런 모습을 보이기가 싫다.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재판부가 조율을 통해서 그런 비공개를 요청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상식적인 수준이지 못 나오겠다고 하면서 12월 6일은 그리고 대단히 추워서 웬만큼 운동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때는 밖에 나가기도 어려운 시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육체적으로는 상당히 건강한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그러니까 이제 들고요. 네. 거기 골프장에 가면은 사실 각하라는 존칭을 쓰면서 네. 많이 우대를 해준다. 그런 후문이 계속 있네요. 그리고 또 현직 경찰들도 경호로 지금 4명이 투입되고 5명인데 이제 나갈 땐 4명이라고 하는데 옛날 생각이 나시겠죠. 뭐 대통령 하실 때 이렇게 각하라는 걸 듣는 그런 기분 내실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그렇지만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비치는 재판에 출석해서 정당하게 자기 주장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분의 의견을 각각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근까지도 조금 뭐 의견이 조금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시 측에서는 내가 왜 광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냐, 서울에서 받으면 안 되냐, 출판사는 어딨냐, 이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광주에서 재판 안 받고 재판부를 이송해달라라는 전시 측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법적으로 네. 왜 관할이라는 게 생기고 왜 범죄를 한 장소에서 재판을 하냐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책을 서울에 썼으니까 이게 범죄로 주장을 하면 이게 범죄지니까 서울에서 재판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원칙을 정해놓은 이유는 만약에 어떤 절도가 됐던 어떤 강력 사건이 발생하면 거기를 수사하고 그쪽에서 증거 조사를 하고 하려면 거기에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할로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용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럼 그게 허위 사실인지 즉 실제로 헬기에서 사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가리는 건 광주에 가야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쪽이 더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고 현장 증거들도 다 있고 관련된 사람들도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주에 재판을 하는 거고 그래서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도 이건 광주에 재판하는 게 맞다라고 이미 결정이 내렸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법조문을 그냥 아전인수적으로 해서 이렇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정도의 가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지금 관할지라는 게 뭐 범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피고의 주소지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전두환 씨 얘기도 맞는 거 아닌가 일견.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지만은 지금 핵심은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비오 신부가 기총수사가 있었다라고 한 내용을 회고록에서 뭐 사탄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비난한 것 때문에 이제 사자명예훼손으로 된 거기 때문에 결국 그 사실에 대한 규명을 하려고 하면 전일 빌딩에서 그 상황을 보는 거, 확인하는 거, 그럼 거기가 있는 게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알츠하이머여서 또 감기여서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 이렇게 끊임없이 지금 이유를 대고 있는데 국민들 그리고 광주 시민들이 받은 고통과 상처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정말 진지하게 재판을 임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줘서 내가 전직 대통령이다. 이렇게 좀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슈 완전 정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앵결 변호사 그리고 배상훈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